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날씨가 엄청 쨍쨍하고 좋은 하루입니다. 네, 안녕하셨어요? 어색해. 벌써 제가 방송한 지가 올린 게 이제 아마 이게 4번째? 5번째? 예, 근데도 굉장히 이렇게 쑥스러움을 지울 수가 없어요. 언제쯤 제가 자연스러워질지 모르겠지만 뭐든지 이렇게 처음 만나면 그 약간의 그 어색함? 사람도 처음 만나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막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눈도 잘 못 쳐다보고 말도 이렇게 떠듬떠듬하고 사실 얼굴도 약간 가끔 빨개지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낯을 좀 가려서 누굴 처음 만나면 굉장히 쑥스러워하는데 그걸 좋게 보면 되게 낯가림 하는구나, 좀 내성적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보기엔 안 그렇게 생겼는데 막 그러니까 되게 내숭 떤다 막 이렇게 본 사람도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나 굉장히 쑥스러움 많이 타는데 그랬는데 이 방송도 좀 비슷해요. 할 때마다 왠지 이렇게 어색하지? 막 처음 만난 사람처럼 네 안녕하세요 막 그런 느낌? 네, 좀 익숙해질만도 한데 아직까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녹화한 거를 이제 한번 이렇게 보면은 이게 이제 할 때마다 색감을 조정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저장이 안 돼. 그래서 할 때마다 어떤 때는 얼굴이 누랬다가 어떤 때는 얼굴이 약간 좀 허했다가 그게 이제 제가 이게 얼굴색이 바뀌는 게 아니라 제가 조정을 잘 못해갖고 매번 그 얼굴색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허옇게 뜨게 나오고 또 어떤 때는 막 누렇게 떠서 나오고 제가 이제 그걸 잘 몰라서 앞으로는 이제 좀 비슷한 톤으로 이제 갈 수 있게 노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앞에 사설이 너무 길었고 오늘은 그 페북 친구 중에 저한테 이제 카톡 플러스로 이제 카톡이 왔어요. 근데 이제 사연을 이제 보내주셨는데 이분도 처음에 쑥스러우신지 그 유튜브에 본인 사연 올라가는 게 조금 싫으셨나봐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이렇게 전화통화 잘 안 하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가끔 제가 만나서 상담하기 좀 힘드니까 전화를 드릴게요 이렇게 했더니 그냥 유튜브로 올려달라고. 제 전화를 받기 또 쑥스러우셨나? 네, 저도 사실 좀 쑥스러웠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연을 올려주셨어요. 간단해요. 아직 미혼이시래요. 나이는 40 중반이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언제쯤 인연을 만날 수 있을지, 결혼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직장 생활도 아직 불안정하며 이직을 해야 하는지, 직장 내 인간관계로 갈등이 많습니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간단하죠? 이건 누구나 결혼 안 하신 분들이 아니 뭐 결혼을 했다 그래도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은 여자 문제, 직장 문제 뭐 그 중에 하나인데 제가 이제 이분 사주를 사실 봤는데 시간이 전 항상 시간 때문에 긴가민가 막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혼을 안 하셨대. 근데 요거는 결혼을 안 하기가 조금 그래도 여자가 없는 사주가 아니라 결혼을 했을 것 같은데 막 혼자서 이 가르쳐준 그 시간으로는 이게 결혼을 안 하기는 힘든데 사실 그래서 약간 좀 헷갈렸어요. 그렇다고 이제 결혼을 이제 안 하셨다니까 뭐 안 하신 거하고 그동안 여자가 없었다는 거하고 좀 다른 거거든요. 여자는 사귈 수 있어. 근데 뭐 자꾸 헤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못 하고 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도 뭐 결혼을 못할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잘못하면 이제 한번 갔다 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인연이 없진 않아요. 근데 다만 가정을 이루기가 사실 조금 완벽하다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 스스로가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되나? 만약에 여자가 정말 없어. 난 너무 인기가 없어가지고 주변에 여자가 가까이 오지도 않아. 그 여자 손도 못 봤어. 뭐 이렇다면은 이제 이거는 이제 뭐 개인적인 뭐 이유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심하게 외모가 못생겼거나 아니면 심하게 여자 결벽증이거나 여자에 대한 그 뭐 어떤 그 사귈 수 없는 그 성격적인 결함 같은 거, 뭐 아니면 외모적으로 아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뭐 이런 거 특별한 거 아닌 이상은 뭐 대부분 여자를 사귀기에는 별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이분은 사귈 수 있어요. 여자가 있어.
여자도 있고, 그리고 또 본인 스스로도 물론 성격은 좀 까칠한 면이 있어요. 본인 스스로가 약간 좀 어떤 부분에서 굉장히 까칠한 게 있어. 이거는 성격적인 거예요, 본인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하고 대인관계가 그렇게 나쁜 분은 아닌데, 지금 현재 본인이 좀 회사 내에서 좀 사람들과 좀 힘들고 그런 거는 올해 특히 그런 거예요. 올해. 그래서 올해 그런 거라서 그게 평생 그렇게 있다고 볼 수는 없고, 여자도 만날 수 있는데 왜 못 만나지? 만날 수 있는데, 그리고 작년에도 여자가 있었는데, 맞아. 이거는 결혼을 못한 거지 여자가 없다고 나는 말하기 좀 힘들어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면 사귀었던 여자는 있어요. 이게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나 모르잖아, 이분의. 근데 이분이 정말 여자가 전혀 없었던 모태솔로 이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언제 만나냐? 그러면 가능성 제일 근간으로 본다면 내년. 올해는 아니야. 올해는 만났다 해도 오래가지 못하거나, 하여튼 올해는 좀 별로예요. 올해는 좀 별로고, 내년에 한번 좀 기대를 해볼 만하다 했는데, 이제 사실 했다 하더라도 내년에는 그렇게 좋은 인연으로 과연 들어올까? 약간 그런 의심이 있어. 근데 여자 만날 기운은 내년에도 있기 때문에 인연이 전혀 없다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지금 현재로 38에서 45살까지는 여자를 만났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조금 여자 쪽보다는 부모님 운기가 좀 안 좋을 수도 있고, 부모님이 지금 살아 계시다면 부모님 쪽에 건강이 안 좋든 좀 안 좋을 수 있고 이런 건 좀 있고요. 여자가 없진 않아요. 45살까지 여자가 없다고 볼 수는 없어. 근데 내가 좀 까칠한 면이 있거나, 아니면 여자하고 결혼하기에 어떤 이렇게 잘 연결이 안 되거나 이런 건 있을 수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결혼을 못 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2, 4주에서. 이제 앞으로 이제 운이 바뀌면 결혼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일단은 봅시다. 직장 변동운이 있다. 변동운이 이제 올해도 들어가 있고, 사실 크게 변하는 거는 46에서 47 사이. 그래서 46살로 봐요. 46살에 뭔가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드네. 그때 회사를 바꾸든, 직장을 바꾸든, 뭔가 변화는, 그때 확실하게 좀 보인다. 46살에. 운도 46, 47에 좀 바뀌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까 직장운하고 모험으로 봤지? 또 까먹었지? 언제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거는 결혼 못하지 않아요. 내년에도 여자 생기면 결혼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게 직장이 약간 불안하다? 관이 떠있질 않아요. 직장 관이 약해. 그렇다면 직장이 그렇게까지 안정적으로 가진 않는다 이렇게 봐야 되고, 만약에 이분은 자기가 혼자서 이렇게 자기 사업 같은 거, 아니면 직장에 들어가도 조금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인센티브 받는 일? 그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자기 사업처럼 하면은 또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봤을 때, 결혼을 언제 할까요? 이랬는데, 맘먹으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년이라도? 근데 이제, 47, 48, 이제 늦어진다 그러면은, 잠깐 봅시다. 만났다 헤어졌다는 경우가 좀 있었겠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있어. 인기가 없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인기가 없고 그러진 않아요. 사람들과 어느 정도 잘 지내고, 여자도 주변에 없다고는 안 보는데, 만났다 헤어짐, 만남 이상이 깨지는 그런 것도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에 지속성이 좀 약해. 이 결혼을 했다 그래도, 같이 살았다고 해도 오래가지 못하는 그런 면들은 좀 보여요. 진짜 철썩 붙어있고 이런 느낌은 아니야. 재성하고. 왜냐면 구조가 좀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이런 경우는, 내가 뭔가를 스스로 할 수 있는 직장 생활이든 아니면 내 일이든, 자기 사업식으로. 근데 이제 완전히 직장하고 인연을 끊긴 좀 뭐하고, 왜냐면 본인이 좀 왕해서 자기 사업을 하면 좋은데 왕하진 않아요. 그래서 만약 기술을 가졌다면 뭔가 공부를 해서 자기 기술직으로 해서 그쪽으로 풀어나가는 전문성 있는 일 아니고서는 일반 사업이나 이런 일반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거는 조금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직장 생활의 변화는 올해도 들어있지만 46살은 들어있고 결혼은 내가 아까 말한 여러 가지 조건 그런 것들이 약간 문제가 되지만 결혼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못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자기만의 어떤 문제도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참아내야 돼요. 여기 약간 까칠한 면이 있어. 이게 이런 거예요. 그냥 겉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 되게 좋아 보일 수 있어요. 그냥 이제 육합이 들어있어서 사람들과 그 합을 잘 이루어서 주변의 사람을 잘 끌고 갈 수 있지만 내 나름대로의 이렇게 막 뭔지 막 이렇게 까칠한 면이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달달 볶는 면도 있다니까. 그래서 결혼하거나 누가 옆에 있으면 좀 그런 거를 아마 느끼게 될 거예요. 그 옆에서. 근데 이제 그냥 겉으로 봐서는 잘 못 느끼지. 자기만의 문제는 자기가 알거든요. 이런 경우는 자기가 아는 거야. 나는 이 사람을 겪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 사주상으로만 얘기했지만 그 까칠한 면이라던가 자기만의 문제는 살아봐야지 알아. 그거 겉으로 그렇게 드러나진 않아요. 이런 경우는 같이 살거나 이제 뭐 자기 스스로만 아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걸 나한테 얘기해 줄 순 없잖아. 이제 이게 이제 뭐 가끔은 이제 결혼에 대한 건데 나는 결혼할 수 있나요 없나요 뭐 이런 거 물어본 경우 많은 게 요즘에는 혼자 사시는 분이 되게 많고 또 결혼했다가 또 혼자 되시는 분 워낙 많아서 오히려 이제 재혼이나 결혼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은데 결혼을 저는 뭐 꼭 권하고 그러진 않아. 사실은 왜냐면 어차피 이렇게 자기 배우자하고 합이 이렇게 들어있는 사람들은 늦게 가든 어쨌든 결혼해요. 결혼하는 거는. 근데 결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지속성, 요즘엔 지속성? 이 결혼 생활을 잘 끌고 갈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결혼하면 되지. 당장이라도 맘만 먹으면 가는 거잖아요. 원래 내가 마음이 쓰면은.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유지하는 게 진짜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자기 안에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거를 잘 끌고 나가는 게 정말 수양 수준이에요. 다행히 상대방 여자분이 뭐 성품이 좋거나 인내가 좋거나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좋아서 내 단점을 잘 포용하고 간다면은 그래도 나가지만 그 여자 역시 나의 단점을 포용하지 못하고 바로 쳐들어가 쳐내면 이게 탁 튕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아는 분한테. 겉으로는 정말 유하고 너무 좋아. 근데 그 친구는 집에서는 안 그렇다는 거야. 남편한테. 남편도 밖에서 너무 좋은 사람인데 아내만 들어오면은 자기하고 자꾸 마찰이 있다는 거예요. 밖에서는 정말 이렇게 유하고 좋은 사람이 없어. 화도 안 내. 집에 오면 두 사람이 이상하게 부딪히고 너무 안 맞는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그 남자는 밖에 나가면 그럴 수 있다. 내 사주상. 근데 내 안에 여자의 모습이 좋지가 않을 거다. 분명히 그 사주 안에. 내가 만난 여자는 까칠하고 공격적이고 뭐 굉장히 나 사주 안에 있는 여자의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유한 사람이 나랑 같이 살아도 밖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내 안에 있는 사주의 여자 모습으로 이 사람이 보여질 거다. 그렇게 변할 거다. 반대로 그 여자도 밖에서는 되게 유순하고 순한데 집에만 오면 내 안에 사주에 남자가 그렇게 좋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좋던 밖에서 칭찬받는 남자도 나랑 사는 동안 막 굉장히 좀 드세지고 자기를 억압하고 막 여러 가지로 이제 안 좋은 그런 모습으로 나한테 이렇게 변한다는 거죠. 그게 저번에도 제 방송 중에 얘기했듯이 내 사주 안에 있는 배우자의 모습이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그렇게 변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변하더라도 내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어. 그게 참 묘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못된 남자 밖에서 진짜 인간성 참 더럽다 막 이래도 내 안에 있는 남자의 모습이 인자하고 되게 좋은 남자의 모습이라면 집에만 오면 자상해져. 아니 나한테만큼은 그래. 그렇게 느껴져. 예, 그건 내 사주 안의 어떤 모습. 이게 굉장히 보면서 그런 거 많이 느끼거든요. 저도 그래서 밖에 나가면 인기 많아요. 왜 그러냐? 밖에서 보면 이제 사람 참 되게 좋아 보이거든. 잘 웃고
걱정이 없어 보이고 되게 좋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제 이거는 그냥 객관적으로 날 봤을 때 그냥 사람 좋아 보인다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웃는 낯으로 다니니까 침을 뱉을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항상 웃고 항상 그래도 그 추질간 굉장히 그 조용하게 이렇게 차분하게 이성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거죠. 그쵸? 내 스스로 생각해도, 나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 막 이렇게 생각하지만, 내가 막상 결혼을 한다. 남자랑 같이 산다 그러면, 아무리 좋았던 사람도 나랑 같이 살면, 내 안에 있는 남자의 그 사주의 배우자 모습으로 바뀌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걸 알아. 남자 성격 배려. 그러니까 나한테는 되게 못해. 어떤 식으로라도. 문제가 있어.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남을 탓하지 말고 다 내 탓이다. 내 사주 안에 그럴 수밖에 없는 기운이 있나 보다. 그치만 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기간이 있어요. 또 좋은 기간이 있기 때문에 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지지붙고 막 싸우더라도 또 좋은 기간이 있잖아. 사주 안에 대운이 좀 좋고 부드러워지면 또 남편하고도 잘 지내요. 덜 싸우고 좀 잘 맞아. 그럼 이러지. 아유, 오래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맞춰가는 거구나. 그렇게 살다가 또 어떤 시점이 딱 왔을 때 또 여자가 이제 상간대운이라고 해서 대운의 상간대운을 되게 안 좋게 보는데 그럴 때는 또 남자에게 또 문제가 또 생겨요. 또 부딪히든 남자하고 또 이렇게 헤어지든 뭐 떨어져 있든 막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 생활을 순탄하게 가는 것도 기적이야. 진짜 쉽지 않아요. 내가 아마 임상을 하면 100명 중에 순탄하게 가는 커플이 과연 몇 커플이나 될까? 별로 없어요. 이게 중간에 위기가 있어. 위기, 기복 그런 걸 다 지혜롭게 넘어가서 이제 노후나 말년에는 뭐 그냥 형제처럼 그냥 동지나 동료애나 그런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가는 거지. 사실은 이제 뭐 미운정 고운정 다 들어서 사람을 이해하는 게 그래서 그만큼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그 사람 빨리 이해하면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데 대부분 그냥 왜 저래 그러다가 부딪히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부딪히기 때문에 그냥 그럴 수도 있지. 저 사람은 그럴 수 있을 거야. 이해해. 라고 만약에 그거를 이해하면은 좀 덜 부딪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다고 생각하니까 상대방이 어머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자꾸 그거를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런 것들을 나 스스로도 뭐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누군가하고 부딪히면은 바로 어머 저런 인간이 바로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내 상식의 틀에서 벗어나면 다 이상해 보이니까. 근데 그 상식이라는 거는 그냥 내 생각이지 내 상식이죠. 그게 무슨 틀이 없잖아. 틀이 없기 때문에 항상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다 이해가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사람을 이해하는 것만큼 참 어려운 게 없더라고요. 특히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왜냐면 가까우면 깊이 들어오잖아. 그럼 못 보던 게 다 보이니까 그 섬세한 부분까지도 뭐 저러냐 막 이러지. 말 한마디를 던져도 어떻게 저런 무슨 의도야? 막 그럼 또 뭔 생각이야? 막 이러면서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더 이해하기 힘들어. 그런 것들이 부부는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부딪히는 거지. 그래서 그 결혼 생활 자체가 어떤 경우는 정말 대단한 경우 있어요. 어떻게 결혼했는데 어떻게 그래도 이 결혼해서 이거 지속을 할 수 있는 사주인가 하더라도 또 이혼 안 하고 또 이렇게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냥 저 결혼하지 못한 혼자 사는 사주예요 이렇게 물어봐도 그거를 100% 맞다고 보기가 참 힘든 게 참을 수 있으면 정말 헤어질 만큼 너무나 힘든 사주지만 내가 그거를 참고 갈 수 있다면 그냥 참고 가겠죠. 옛날 조선시대 뭐 이런 거 생각하면 그럴 거 아니야. 여자가 참고 살았지. 뭐 지금처럼 못 참아 그러고 헤어지는 경우가 힘든 사회였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사회적인 어떤 틀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뭐 그렇게 따지면은 뭐 해외에 뭐 일부 다처제 막 이런 거 보면 뭐 그럴 거 아니야. 좀 그러니까 사회적인 문화적인 차이도 그 사주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걸로 봤을 때는 이렇게 만났다 헤어지고 결혼을 하고 뭐 못하진 않아요.
네, 전화가 왔습니다. 잠시 중단하겠습니다. 네, 중간에 전화가 와서 끊었다가 네, 다시 또 합니다. 중간에 간식도 좀 먹고. 저는 이제 결혼 얘기가 나와서 오늘 이제 언제 결혼할까요? 뭐 이런 건데, 결혼이라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죠. 특히 뭐 20대, 30대도 물론이고, 결혼이라는 질문보다는 언제 배우자를 그러니까 이성을 만날까요? 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있긴 있어. 인연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는 한 해가 있어요. 그럴 때는 피해가기 힘들 정도로 만날 수밖에 없는 그 한 해가 있어. 신년운수 볼 때.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연, 뭐 한번 그냥 좀 이게 인연의 그 깊이에 따라서 만나는 사람과의 관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짧아질 수도 있고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끔은 사주상 이성을 되게 만나기가 좀 다른 사람보다 좀 적은 사람도 있어. 뭐 평생 뭐 딱 3번 연애를 해볼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되게 많은 이성을 만났다 헤어졌다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건 사람마다 좀 다르거든요. 그건 이제 약간 사주적인 이유도 좀 있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결혼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궁금해하고 그럴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인생 전반에 대해서 내가 사주를 알고 있지만은 그래도 가끔은 막 뭔지 이렇게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어요. 뭐냐, 나는 알지만 내가 스스로 제어가 잘 안 되고, 내가 그래 이러면서 내려놔야지 하는데 내려놓지 못하고 희망을 가져본다든가, 아니면은 혹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그래서 누군가가 되게 잘 보는 점집이 있다 그러면은 한번 가볼까? 막 저도 그래요. 사주를 보는 사람인데도 뭐 한번 물어보고 싶다. 이 사주라는 이런 공부를 떠나서 그건 이제 우리하고 좀 다른 거니까, 이제 신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내가 모르는 어떤 거 얘기해 주지 않을까, 막 이런 기대감. 사실 올해 2번 갔었어요. 잘 안 가는데 올해 2번 갔었어요. 뭐 물어볼 게 몇 개 있었는데 그건 이제 그냥 내 인생 전반에 관한 거야. 내가 앞으로 그러면 내가 이런 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살면 좋겠냐, 그러면 조언을 좀 받고 싶은 거죠. 뭐 제가 완벽해서 모든 사람이 답을 내려줄 수 없듯이 내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서도 누군가 얘기해주고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야. 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군가가 이제 같이 가자 그러면 가고 그랬어요. 근데 2번 정도 갔는데 굉장히 와닿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잘 보신다고 내가 인정하는 거는 내 사주의 틀에서 벗어나게 얘기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내 사주를 알기 때문에 거기서 정말 벗어나게 얘기하면 정말 못 본다고 내가 생각할 수 있지. 그러니까 나를 아니까. 뭐 예를 들면 너는 뭐 남편 복도 있고 뭐 잘 나가고 뭐 하는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던가, 예를 들면요. 그렇지 않지만 하여튼 뭐 어떻게 나랑 상관없는 말을 했다던가. 근데 그러진 않았어. 예, 나랑 굉장히 정보 없이 얘기한 거에 비해서는 나를 되게 잘하는 것처럼 얘기하셨기 때문에 되게 잘 본다고 얘기했어요. 그 중에서 상당히 마음에 와닿는 그러니까 말씀이 그거는 진짜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인데 이런 거죠. 이제 되게 보면은 저는 이제 얘기해 줄 때 남편복이 없다는 그게 어떤 남자를 만나도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 좀 포기하라는 식으로 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딱딱하게 얘기하는 거잖아. 근데 그분의 표현 방식은 이래. 너는 길에 핀 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널 보고 예쁘다라고 얘기하거나 인기가 있거나 아니면 너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있을 수는 있지만, 너는 내 거야 하고 꺾어서 가져가는 순간에, 데려가서 집에다 꽂아놓는 순간에 너는 시들기 시작하고 너는 숨이 막혀서 못 산다. 그래서 너는 그냥 혼자 길가에 외롭더라도 그냥 그렇게 사는 게 네 운명이다. 잠깐 표현이 너무 그냥 마음에 확 와닿는 거야. 그 표현이 지금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도 들고 감동을 받았어. 감동적이야. 막 그 표현이 역시 연세가 많으셨거든요.
한 80 넘으신 것 같아. 근데 그 연세에 그런 표현을 들으니까 역시 연륜이 있어서 저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 표현이 되게 좋은 뜻은 아니지만 사실 좋은 뜻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나쁘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나도 이제 언어 순화를 해서 좀 안 좋은 말도 좀 아름답게 묘사할 수 없을까. 그런 숙제를 좀 안고 왔어. 그냥 이렇게 직설적이거나 아니면 이렇게 써 있는 대로 학술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런 어떤 아름다운 표현으로 약간 미화시켜서 얘기해 준다면은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좀 그래도 좀 부드럽게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가 되게 일단 기억에 났었고, 두 번째로는 여기는 이제 다른 곳이야. 다른 곳인데 그분이 지금 이 시점부터 당신은 모든 기복이나 힘든 과정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안정권으로 되게 평탄하게 갈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의 모든 힘들었던 거는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를 들었을 때 물론 이제 사주로 내가 후반전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전반전보다. 전반전은 45세 전, 후반전은 그 이후다. 전에 얘기했듯이 그 이유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제는 이제 고생 끝, 행복까지는 아니지만 평탄하게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되게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하고 앞으로 평탄하고 이제는 걱정 없이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한 그 끝에 그래도 남자는 기대하지 마세요. 그 얘기를 또 꼭 꼬집어서 얘기하는 그 자체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근데 누가 몰라? 아는데 굳이 또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지금 사는 것 자체에 내가 만족을 느끼고 행복하니까 그것까진 바라진 않지만 그 얘기는 해요. 그냥 친구나 연인이나 어떤 누군가 나하고 인연이 된다면 그냥 평행선으로 가는 데는 아무 지장은 없다. 그러니까 아무런 그걸로 인한 피해 아니면 그걸로 인해서 내가 힘들고 이런 건 이미 끝났으니까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그 친구처럼 평행선으로 가는 건 좋다. 같이 살지만 않으면 된다.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산다 그래서 너무 괴로워하지 마. 알고도 이렇게 받아들이고 덤덤하게 사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아니면 아닌가 보다. 억지로 뭘 발버둥 치고 기를 쓰지 마세요. 괜히 에너지 낭비야. 그냥 하다 보면은 만날 때 되면 만나고 그런 기운이 와서 피할 수 없을 그런 시기가 오면은 같이 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런데 남들에 대한 의식할 필요 없이 너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혼자 사냐 그걸 너무 괴로워하지 마. 네, 그냥 내가 가는 그 길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안 돼. 이게 비교하는 순간 상대적인 괴로움에 시달려. 나처럼 그냥 그래 이제 모두 다 이렇게 인생이 세팅돼서 나갔기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포장되어 있는 모습은 무조건 좋아 보이는 수밖에 없어요. 까보면 다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내 인생만 그렇게 그지 같고 이렇지 않다는 거. 저는 이제 간접적으로 많이 까봤던 사람이라 인생 별거가 그렇게 대단한 게 없다. 사는 거에 대해서는 다 비슷비슷해요. 다 엄청 좋고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만족을 어떻게 하느냐지. 그래서 옛날에 오히려 잘 살고 모든 게 갖춰지고 그런데도 되게 불행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너무 많이 봤어. 차라리 별로 없는데 별로 갖고 있는 것도 없는데 항상 웃고 굉장히 행복하고 이렇게 그렇게 사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만드는 것이 남들의 시선에서 그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어.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또 내가 원하던 거 몇 가지를 이뤘기 때문에 그냥 그걸로도 그냥 만족을 해. 젊었을 때는 야망이 있어갖고 만족이 안 되잖아요. 난 최고가 돼야 되고 뭘 하면 진짜 유명해져야 되고 아니면 진짜 연예인이 돼가지고 최고의 인기를 이런 어떤 허무맹랑하지만 목표가 되게 좀 크잖아요. 근데 그거에서 이제 점점 줄는 거지. 이제 점점 줄어서 지금은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살면서 그냥 빚이나 안 지고 살면은 그거는 걱정 없이 그냥 사는 거고
그냥 욕심이 있다면은 친구 같은 사람이 옆에 있어서 의지나 할 수 있으면 다행인 거고, 그것도 없으면 건강이나 해서 혼자라도 잘 놀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작아져. 지금은 이게 숨 쉬고 있는 것도 고마워. 네, 이게 건강한 거에 대해서도 이제 고마운 그런 시기가 됐어요. 얼마 전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는데, 네, 양호하다고 나오니까 그래, 이거라도 있는 게 어디야. 그런 어떤 그게 생기더라고요. 뭐 작은 거에도 그래, 이게 어디야, 막 이런 마음을 가지면 괜찮아요. 살만해요. 그 이상을 바라면 안 돼. 그 어떤 욕심을 가지는 순간부터, 그 남과 비교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불행이 오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저보다 못한 상황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도 잘 버티고 잘 사는 사람도 많아, 나름대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꾸 막 비하하거나 그런 타령을 안 하는 게 좋아요. 남의 정신 건강상에도 막 이렇게 꿍시렁꿍시렁 사람이 있어. 항상 불만 불평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옆에는 사람들이 싫어해. 옆에 있기 싫어. 물드니까,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에너지가 물드니까. 그냥 항상 즐거워하고 웃고 좋은 얘기 해주고 다독거려주는 따뜻한 사람 옆에 있고 싶은 거잖아요. 대부분 내가 왜 그런 사람이 되면 되잖아. 예. 그런 많은 사람을 좀 이렇게 좀 다독여주고 품을 수 있고, 그거 자체가 이게 좋은 일을 하는 거예요. 대단한 게 아니잖아. 우리가 뭐 대단하게 뭐 난민들 가서 뭐 이렇게 뭐 봉사하고 오고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 못하면 주변 사람들한테 잘해주세요. 민폐 끼치지 말고, 좀 고민 있는 사람 고민도 들어주고, 밥도 좀 사주고, 아니면은 뭐 같이 놀아도 주고, 좀 그 사람들한테 좋은 말, 희망적인 말도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덕을 쌓으면 돼요. 대단한 건 아니야. 내가 뭐 그렇다고 기부할 수 있는 큰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거 위로해주고 힘주고 좋은 에너지를 주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긍정적이어야 되니까. 내가 긍정적이지 않은데 그런 에너지 절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나름대로의 내가 행복하고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주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다 보면은 내가 굉장히 불행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나도 이제 그런 오류를 많이 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막 그런 기준을 막 만들어. 진짜 좋겠다, 이 사람은 사주 이렇게 좋으니까 얼마나 좋겠어, 굉장히 행복하겠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 그거 행복하고는 기준이 달라요. 오늘 좀 옆길로 많이 새는 그런 느낌이 살짝 드는데 이제 제 방송을 우리 페북 친구들이 많이 보시기 때문에, 사실 페북에도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어떤 이미지? 저에 대해서 그동안 좀 이제 제가 올렸던 그런 것들을 좋게 봐주시는 친구분들, 그런 분들이 계셔서 방송하기가 훨씬 더 좀 편해요. 그런 분, 그러니까 나를 아는 분들이 나를 보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분이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약간의 약간 홈그라운드 같은 느낌으로 방송을 해서 심리적으로 되게 안정감이 좀 있고요. 그냥 저에 대해서 이렇게 뭐 좋은 어떤 호응과 응원을 해주시고 뭐 그러시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이제 좀 부응해서 여러 가지 이제 노력도 하고 좋은 모습을 조금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이 방송을 보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좋은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방송에 철칙이 한 가지 있는데, 제가 기분이 되게 안 좋거나 다운될 때는 절대 방송 안 해요. 왜냐면 그런 기운이 나가기 때문에 이제 별로 안 좋아. 근데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좀 항상 이렇게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고, 또 방송을 할 때는 제가 이렇게 기분이 업이 돼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은 상태에서 방송을 하거든요. 그럼 이 에너지가 방송을 통해서 느껴져, 상대방에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보고 걱정이 없는 것 같아요. 막 그래, 나보고 진짜 너무 낙천적이고 걱정이 없어 보여요, 막 이런 얘기 가끔 하는데, 생각이 좀 없긴 하지만 걱정이 전혀 없는 건 아니고, 고민을 깊게 안 하는 거랑 이렇게 뒤돌아서 잘 터는 거, 그런 건 좀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단순한 게 장점이 될 때가 있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복잡하고 고민을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너무 예민해서. 근데 제가 예민하진 않아요. 다행히. 그래서 한번 그냥 그러면 뒤를 돌아서 잘 잃어버리고 툭툭 터는 게 있어서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는데 그나마 밝을 수 있는 그 중에 장점이면 장점이에요. 그래서 방송할 때는 가능하면 웃는 방송, 좋은 방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편집을 좀 제가 배워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달에 그래서 배우려고 지금 등록해 놓으려고 하고 있어요. 편집을 좀 뭔가 전문가적으로 좀 하고 싶은데 그게 안 돼서 너무 창피한 거예요. 저번에는 편집을 그냥 올렸어. 근데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 한 2달 정도 배우거든요. 그 전문 프로그램 동영상 프로그램 있잖아요. 편집 프로그램. 그걸 이제 제가 배우려고 그걸 배우고 나면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지루한 게 좀 덜하지 않을까. 지금 이렇게 방 안에서 있으니까 이 고정된 거에서 나를 보니까 보는 사람도 얼마나 지루하겠어. 거의 라디오 방송 수준이거든요. 이거는 보여지는 게 없으니까.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연예인처럼 젊고 막 이쁘고 막 이러면 그거라도 좀 보거나 뭐 노출이 좀 있고 그러면 그거라도 보는데 저는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보여줄 게 없어. 네, 그래서 최대한 지루하지 않도록 제가 다른 모습으로 점점 발전하는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켜봐 주시고 구독 나 또 잊어버렸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고요. 구독을 왜 눌러주시면 좋은지는 저번에 말씀드려서 다시 얘기 안 할게요. 꼭 구독 눌러주시고요. 그럼 전 다음 방송까지 또 열심히 오늘 야간 근무 또 나가야 되니까 일하다가 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